365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핫 이슈를 빠르고 심도 있게 체크하는 시간, 블록체인 톡톡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은하고요. 예, 저는 이준규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하다가 국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블록체인과 뭐예요? 국가지. 국가가 맨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뭐 블록체인 사실 대본 까먹은 거 아니에요? 다시 국가가 무엇인가요? 질문이? 아니지. 이제 흐름상에서 틀리지 않아요. 저는 사실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는데 국가에서 교육하고 의료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외에는 맘대로 해도 되고 규제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게 제 입장인데, 개인적인. 일자리 창출은? 그건 내버려두면 돼요. 내가 보기엔 그건 내버려두면 된다고? 돼요. 그건 좀 더 자유시장에 지금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너무 타이트해요. 그냥 계약직 없애고, 계약직도 없애고, 정규직도 없애고 그냥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철밥통이 없으면 그 자리도 기회거든요. 타인한테. 저한테 질문할 거 잊어버려가지고 내가 좀 그렇게 안 잊어버렸어요. 질문해보세요 빨리. 오늘 핵심은 국가가 왜 블록체인을 규제하는 거죠?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시절, 그 전으로 돌아갑시다. 전으로. 우리 할아버지 시절에 아버지가 가장이 어디 가가지고서는 애를 하나 봐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만 봐왔으면 다행이지. 그래서 지금 자꾸 여러 명 봐오면 또 골치 아파져. 대화가 이상하게 돼. 계속 하세요. 한 아이를 어디서 그냥 나가지고 데려왔네. 네. 그런 거나 똑같은 거. 머리가 좋으니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소위 얘기하는 업둥이는 아니잖아요. 암호화폐가 이제 그런 격인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준규 본부장님 말씀은 지금 법적으로 혼인을 한 가정이 있는데 이놈을 얻어온 거야. 다른 여자한테서 난 아이를 얘는 어떻게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고족에 집어 넣어야 되는데 골치 아픈 거야. 사실 호적이 안 넣어도 돼요. 아버지는 내가 사랑하는 모 여사하고선 사이에 난 아이를 호적에 넣고 싶은데 이 기존에 있는 기존 세력, 기존의 패밀리를 형성하고 있는 자기의 조강지처와 그 조강지처에서 난 애들이 반대하는 거야. 이거 간단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융 시스템은 정식으로 혼인을 한 가정에 속해 있는 아이들이고, 그리고 블록체인은 혼의 자식으로 얻어온 아이인데, 사생아. 근데 중요한 건 사생아도 상속 권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속은 혈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 블록체인이 사생아라 할지라도 결국은 핏줄은 인간한테 나온 거지, 법은 나중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 갈등이란 말이에요. 기존의 패밀리를 형성을 하고 있는 가족이 이제 잘 살고 수십 년 동안 이제 잘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젊은 여성한테서 애를 받아갖고 온 거야. 이놈은 분명히 아버지의 시지만 엄마가 틀리단 말이야. 근데 얘를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서 얘를 집어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공부가 아니고 숙의를 하는 거지. 숙의 회의를 우리 정부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비유가 애매하다. 근데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남녀의 가치관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그 비유는 여자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왠지 블록체인의 실제를 굉장히 가치를 떨어뜨리는 비유라고 생각해서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이 비유를 나도 안 쓰려고 그랬는데 뭐라 그래서 19금이래요. 19금. 그러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지, 내 속을. 사실 저는 19금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제가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에 머문 적이 있었는데요. 네덜란드는요 19금, 15금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방송에 대한 성역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뭐 마약이라든가 매춘이라든가 뭐 감옥 이런 것들이 다 오픈이 돼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왜냐하면 어차피 인간은 매일매일 성장해야 되고 새로운 세계를 접하는 거잖아요. 근데 금지를 해놓으면 이게 금지된 욕망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픈되면 오히려 사람들이 뭐 오픈됐는데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럼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금지를 해놓으면 하고 싶은
그러면 그 욕망이 훨씬 더 강해진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이 이렇게 지금 막 얘기가 되어 있는 것 이유 중에 하나는 금지되어 있는 걸 하면 좀 더 많은 보상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또 있어요. 근데 지금 스위스에서 얼마 예. 전에 또 그걸 공표를 했잖아요. 예. 뭘 공표했죠? 모든 블록체인의 유통과 그 개발과 그 다음에 시장의 론칭을 다 허가를 했단 말이에요. 스위스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뭐 또 있었나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스위스는 새로운 실험을 하는데 국가가 협조를 하겠노라는 얘기를 한 것과 같은 백서를 냈어요. 근데 우리는 새로운 실험을 하는데 이거는 너무 부작용이 커서 뭐 실험 알아서 하고 아주 꽉 조일 생각은 없지만 지금 상태에서 너무 대놓고 하는 건 불법이야. 거의 이 자세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질서와 틀딱에 대한 차이 아세요? 제가 질서하고 틀딱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틀딱은 내가 이걸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는데 내가 이걸 팔로우하면서 경제적 이익이나 사회적 이익을 얻었어. 그래서 나는 이걸 따라가면 돼. 근데 문제는 이 틀이 사라지면 내 먹거리가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 틀이 꼭 필요해. 근데 이 틀이 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난 상관은 없어. 그냥 이게 필요해. 이게 틀딱이고요. 질서는 이게 이유가 있어. 필요해서 내가 이 질서를 만들었어요. 네. 질서를 만든 사람의 장점은 뭐죠? 파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더 좋은 게 있으면 이걸 파괴하고 난 또 새로 만들 수 있어거든요. 근데 사실 자본주의는 우리나라에서도 나중에 흘러들어온 거잖아요. 우리가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렵죠. 그리고 그걸 따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거의 원래 본질과 탄생 배경도 모른 채로 자기는 이익을 얻었으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마름과 같은 거죠. 근데 스위스나 다른 서양에서는 자기네가 이런 금융제도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뜨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금융제도라는 게 너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시간에다가 이자를 부여한다는 발견을 한 거죠. 어디서요? 유태인들이 맨 처음에 발견을 했겠죠? 유대인들이, 네.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은 다 태어나면서 우리는 시간이란 자유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태어나면서 지구에 발을 딛고 있죠? 근데 누군가는 시간이 흐르면 돈 좀 빌려줬다고 이자를 받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 토지에다가 건물 세우고 이거 내 땅에 하고 지구를 대상으로 돈을 받아요. 임대료를 받죠. 이게 도대체 봉이 김성달이 대동강물 팔아먹는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꾸 제도를 만들어대는 거죠. 발견에 대한 제도화. 근데 국가는 물론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고 시행착오를 먼저 한 사람이 가장 전문가거든요. 가장 많이 한 사람이요. 물론 그 산에 막상 올라가 봤더니 이 산이 아닌가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산이 아니라고 해서 그럼 저기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제일 많이 실패를 해보고 제일 먼저 여기 가자고 한 사람이겠죠. 옆에서 계속 구경하다 보면 쟤는 성공하네, 쟤는 실패하네,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냥 구경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구경할 셈인가요? 4차 산업혁명, 정보화 구경 안 하겠다면서요, 국가가. 그러면은 좀 더 대놓고 국민들이 실험을 하겠다는데 실험할 기회를 같이 주고 지켜보자라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요, 저는 이제 잡지 쪽에 이제 이 종업원으로 종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필드에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실은 소 대표께서 지금 우리나라의 특히 이 블록체인에서 파생된 암호화폐의 실태, 이 돌아가고 있는 소위 얘기하는 모양새, 뭐 좀 속한 얘기를 꼬라지, 별로 안 좋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중국의 자본과, 중국은 완전히 불법이죠. 중국 완전히 불법인데 중국의 자본하고 홍콩, 특히 일본의 비트코인의 이제 본포인 비트코인의 그 개발 고안자가 일본 사람이잖아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근데 우리나라에 막 몰리고 있어요. 우리 강아지가 들어왔네. 너도 이쪽으로 좀 와봐봐. 하이 대표, 컴온. 얘도 지금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뼈다귀를 통화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코인으로? 아무 앞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개뼈다귀 같은 소리 하네. 지금 이러고 갔어 지금. 네. 저는 사실 정부에서 이러한 지금 현재 작금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잘 파악을 해서 필드에서 파악을 해가지고선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하게 되면 아마 스위스 이상의 비트코인의 특히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의 메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이 있는데 물론 코인도 그렇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제가 다운받고 있는 앱 중에 하나는요. 이게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 앱 중에 하나예요. 걸으면 코인을 지급하는 게 있고요. 코인을 또 줘? 걸으면 코인을 네, 줘? 네. 사실 이게 서울시에서 에코마일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걸으면 이게 마일리지를 줘요. 근데 이걸로 전기세 같은 걸 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서울시도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이 유럽의 앱은 걸으면 코인을 주는 거예요. 얼만큼을 줘요? 물론 코인을 어떻게 가격이 이제 바꿀 때 시점에 어느 정도 가격을 쳐주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근데 그것도 있고 착한 일을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코인을 주는 것도 있어요. 베풀면. 네, 그런 코인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스팀이 요즘에 굉장히 핫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저작권에 대한 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 여러분들이 뭐 사진이라든가 뭐 동영상이나 글을 열심히 올려. 그런데 사실 그거에 대한 수당이 없어요. 뭐가 문제냐면은 그 진화서의 문제야, 진화서. 그러니까 저작료를 카운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복사, 그다음에 복제 이런 부분들 불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책이 실제로 돈을 내고 사는 사람보다 뭐 희한하게 뭐 복사해가지고 다시 본다든지. 이준규 본부장님 엄청 샤프한데 갑자기 이 순간? 전자책을 있었던 거예요, 진짜. 진짜예요. 근데 그러면서 때 생각이 많이 나나? 다른 나라에 날아가서 그걸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보세요. 돈이 보이니까 뿔렸구만. 또 이거 사기다, 이거 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